흔히들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한다, IQ가 높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공의 진짜 비결이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힘, 감성지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리고 이 감성지능을 아주 특별한 방법, 바로 음악으로 훈련하는 법까지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감정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한 스타트업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후 3시 한 스타트업 사무실입니다. 정말 중요했던 투자 유치가 바로 어제 실패로 돌아갔어요. 팀원들은 다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사무실은 키보드 소리 하나 안 들리는 정말 숨막히는 침묵만 흐르고 있죠. 바로 그때였어요. 팀장이 스피커를 탁 켜는데 장엄한 멜로디가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집니다. 따다단! 아시죠?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었어요. 팀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말과 음악이 딱 겹치는 순간 와, 팀원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패배감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새로운 결의 같은 게 막 차오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창조성의 진짜 엔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감성지능, 그러니까 EQ가 정확히 뭘까요? 감성지능 EQ는요, 1990년에 피터 셀러베이랑 존 메이어라는 심리학자들이 처음 이야기한 개념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 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또 그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읽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이 EQ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인식. 말 그대로 아, 내가 지금 화났네 하고 내 감정을 딱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조절. 화가 났다고 해서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힘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인식. 저 친구 좀 피곤해 보이는데? 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읽어주는 공감 능력이고요. 마지막 관계 관리는 이 모든 걸 합쳐서 갈등도 풀고 팀워크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 4개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 진짜 EQ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좋아요. 개념은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주변을 보면 꼭 머리 좋은 사람보다 EQ 높은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이 숫자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 굴먼이라는 연구가에 따르면요, 우리가 높은 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능력 중에 무려 67%, 그러니까 3분의 2가 감성지능과 관련이 있대요. IQ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좀 더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볼까요? EQ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년에 평균 29,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번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다루는 게 곧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개인에서 끝나지도 않아요. 팀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지거든요. MIT 연구를 보니까 한 팀의 성공 중에 최대 40%가 팀원들의 EQ로 설명이 가능하더래요. 괜히 구글 같은 회사가 성공하는 팀의 첫 번째 조건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꼽는 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EQ, 도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강력하면서도 즐거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을 위한 전용 헬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그냥 듣고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뇌 감정센터를 위한 아주 적극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음악은 우리 뇌 깊은 곳에 있는 감정 경보 시스템 편도체라는 곳에 직접 말을 걸거든요. 이 편도체가 막 흥분하면 우리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음악들은 이 경보를 착 가라앉혀줘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감정 조절 근육을 키우는 일종의 감성 헬스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마치 약사가 약을 처방해 주듯이 상황에 따라 음악을 처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땐 사티의 짐노페디 같은 곡을, 너무 피곤하고 무기력할 땐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같은 걸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내 감정에 맞춰 음악을 전략적으로 쓰는 것, 이게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은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스려서 예술로 만들어냈는지 진짜 감성지능의 대가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와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음악가한테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베토벤은 그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통, 분노, 그리고 그걸 이겨내려는 의지까지 전부 다 음악에 쏟아부었죠. 그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을 들어보면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이 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감정 여행 코스거든요. 1악장에서 극적인 선율로 비극을 마주하고 2악장에선 아주 고요하게 성찰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마침내 3악장에서 빠르고 힘차게 달리면서 모든 걸 극복해냅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라 좌절에서 극복으로 가는 감성지능의 완벽한 설계도 같은 거예요. 음악이 가진 이런 힘은 예술을 넘어서 실제 치료 현장에서도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감정 표현이 너무 서툴렀던 자폐아동이 드럼을 치면서 분노와 기쁨을 표현하게 되고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던 알츠하이머 환자가 젊을 때 듣던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딸 이름을 기억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음악이 잊혔던 감정과 기억의 길을 다시 이어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짜드릴게요. 이 4단계 로드맵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처음 석 달은 매일 음악 한 곡 듣고 이 노래 들으니 좀 슬프네 하고 감정을 적어보는 감정인식 단계. 그 다음 석 달은 기분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면서 감정 조절을 연습하고요. 좀 익숙해지면 영화 음악을 들으면서 감독이 여기서 왜 이 음악을 썼을까 생각하며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기를 배우거나 합창단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연주하며 관계관리 능력을 완성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음악가가 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감정의 소리를 들어주는 청중이 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나요? 그 음악을 찾아서 듣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감성지능 훈련은 시작될 겁니다.